조깅은 하고 안 하고 차이는 크지만 기초 체력 올리기에 있어서는 아침에 하는 게 효과가 좋냐, 저녁에 하는 게 효과가 좋냐, 웨이트를 하는 게 효과가 좋냐, 고강도로 하는 게 효과가 좋냐,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운동이 답입니다. 오늘은 기초 체력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운동 시작하려고 할 때 기초 체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조깅이에요, 조깅. 많은 분들이 기초 체력을 올리려면 헬스장을 가거나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기초 체력은 기초 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기초 체력을 잘 다졌다 생각했는데 체력이 그대로다? 하시는 분들은 조깅을 안 해보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헬스장 가서 PT 끊고 웨이트부터 시작하거나 재밌고 멋있는 거 하고 싶어서 테니스,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예전에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고강도로 해야 효과가 빠르지 하면서 크로스핏, 스피닝 같은 빡센 운동부터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가요? 일주일 가면 길게 간 겁니다. 체력은 그대로고 오히려 근육통만 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 체력 없이 나에게는 고강도의 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초 체력은 기초입니다. 숨이 덜 차고 관절에 무리가 없고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운동이 바로 조깅입니다. 여러분, 조깅이랑 러닝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보통은 속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베어풋 스프린터라는 해외 유튜버에 따르면 속도도 있지만 사실 착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깅은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끝으로 굴러가요. 러닝은 앞꿈치 쪽으로 닿으면서 거의 뒤꿈치가 안 닿죠. 즉 조깅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움직임이고 러닝은 인간의 원래 움직임에 더 가까운 방식입니다. 인간은 원래 미드풋과 포어풋 기반의 달리기를 해왔으며 신발의 쿠셔닝 발달과 함께 리어풋이 일반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초보자라면 조깅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부담도 적고 두꺼운 운동에 의존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단점도 있죠. 로빈스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뒤꿈치로 착지하면 발 아치가 가진 스프링 기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달리기, 점프 같은 운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두꺼운 쿠션이 착지 후 충격을 흡수해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내 충격 분사 능력을 떨어뜨려서 발 아치와 하체 근육의 발달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조깅이 뒤꿈치 착지라고? 러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신박한 개소리지? 내가 생각하는 조깅이랑 너무 다른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조깅과 러닝을 발착지 방식으로 나누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천히 저강도의 달리기가 조깅이고 보통 속도와 강도의 달리기가 흔히 하는 러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초 체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깅은 여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슬로우 조깅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조깅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낮은 강도로 부상 위험이 낮고 운동 지속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체력에 누적적인 자극이 유리합니다.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서 꾸준하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걷는 속도로 조깅해도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조깅은 심박수를 천천히 끌어올리는 운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과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즉 러닝이나 웨이트 같은 기초 체력을 쌓기 위한 사전 단계로 아주 적합한 거죠. 성인의 경우에는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150에서 300분 이상 권장을 하고 조깅이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됩니다. 주 150에서 300분이면 하루에 20분 이상 매일 뛰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좀 과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초반에는 주 2회 30분씩 조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편한 시간이 최고입니다. 신체 리듬이나 호르몬 분비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게 운동 생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면 웨이트가 맞지만 기초 체력을 다지고 싶다면 무조건 조깅이 먼저입니다. 심폐지구력과 회복력 없이 근육만 키우면 오히려 일상에서 쉽게 지치게 되고 몸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고강도 운동은 체중 감량이나 운동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유지하기가 어렵고 탈진하거나 무릎, 허리 부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
조깅처럼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지방대사를 촉진하면서도 부상 위험이 낮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 체력 향상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심박수 기반 조깅입니다. 초보자라면 110에서 130 bpm이 이상적인데요. 말하면서 뛸 수 있을 정도가 지방 연소와 심폐자극에 가장 효과적인 구간입니다.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수준에서 장시간 운동이 체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보다 빈도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이 핵심입니다. 운동은 누적적인 자극이 중요하니까요. 일주일 총량보다 일관된 루틴이 건강 지표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법보단 감각 훈련입니다. 맨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을 통해서 지면 반응 감각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보자 기준으로는 이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월수금 20분에서 30분 슬로우 조깅, 말하면서 뛸 수 있을 정도 속도로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심박수 110에서 130 bpm을 유지하려고 해주시고요. 화요일에서 목요일은 스트레칭이나 10분 정도 걷고 10분 조깅하는 회복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그냥 쉬시거나 아니면 가벼운 산책 정도. 이 루틴만 한 달간 꾸준히 유지해도 아침에 버스나 지하철 시간 늦어서 뛸 때 숨이 안 찹니다. 조깅은 기초 체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탁월하지만 더 체력을 기르거나 운동 난이도를 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러닝 기술과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종아리 발목 강화를 통해서 체중 지지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앞꿈치나 발 중앙으로 착지함으로써 순간 반발력과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킨다거나 러닝 기술이 러닝할 때는 필수가 되겠죠. 조깅은 잘못된 움직임이다 라는 주장,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조깅은 운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초 체력을 쌓고 자신의 몸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고강도도 웨이트도 시간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숨이 안 찰 정도의 편한 조깅을 꾸준히 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만이 여러분들의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